2달 안에 아픈 곳이 나아지는 맨발 걷기의 기적 박동창 지음 시간여행 출판사 제1장 맨발 걷기는 건강과 치유의 비담 치유와 생명의 걸음 우리의 삶은 불가에서 이야기하듯 생로병사로 점철되어 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네 가지 고통에서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 또한 우리 삶에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고 때에 따라서는 본의 아닌 좌절에 절망한다. 때로는 그러한 절망을 넘어서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까지도 종종 본다. 그래서 현대인의 삶은 마치 칼날 위의 삶이다. 곳곳에 도사린 질병과 장애, 그리고 성공과 좌절의 연속선상에서 그 고통을 피해가는 일이나 극복해가는 일이나 모두 마치 예리한 칼날 위를 걷는 그러한 날카로움이다. 하지만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또 실패와 좌절의 고통에서 그리고 현대인의 직면한 칼날 같은 삶의 불안에서 우리 모두 떨치고 일어서야 한다. 그 모든 것은 각자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질병이나 좌절은 누구에게나 왔다가 간다.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질병과 실패의 고통이 이번에는 잠시 나에게 왔다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를 객관화시켜 하나의 현상과 그림으로 바라보며 자신만의 치유책을 찾아 나가야 한다. 병원을 찾아 의사의 도움을 받거나 전문가의 협조를 받는 일은 기본이다. 반드시 치유하고 해결한다는 믿음과 긍정의 의지 역시 기필코 다져야 한다. 다음은 숲길 맨발 걷기를 통해 근원적인 치유의 힘과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숲길을 맨발로 걷는 것은 질병과 좌절의 고통으로 상실된 심신의 균형과 회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 한쪽으로 치우친 몸과 마음의 극단을 정상으로 돌려놓는다. 그리고 주변의 무생명과 삶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회복하게 된다. 숲길 맨발 걷기는 그래서 생로병사를 넘는 치유와 생명의 걸음이다. 조물주의 설계도에 따른 삶의 방식 기계류나 전자제품은 각각의 제품 설계도에 따른 사용법을 달리 설명하고 있다. 만약 제품 설계도에 따른 용법을 충실하게 따르지 않으면 머지않아 고장이 난다. 인간도 그 원리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조물주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숲길이나 사바나의 거친 들판을 맨발로 걸음으로써 모든 신체의 기능이 정상으로 작동하게끔 그 운영 기제를 설계해 놓으셨다. 인간이 최초로 만들어진 그 옛날에는 고무 밑창을 댄 신발이나 구두, 등산화 등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멘트 길은 물론 아스팔트 길도 없었기 때문이다. 즉, 애초 조물주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맨발로 숲길이나 거친 들판을 걷거나 달림으로써 발바닥을 통한 혈액의 펌핑 기능이 작동하여 심장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해 놓으셨다. 심장의 작동 하나만으로는 온몸의 혈액이 위아래로 원활하게 도는 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맨발로 거친 길을 걷거나 달림으로써 돌멩이, 나무뿌리 등 무수한 땅 위의 진료들을 맨발로 밟음으로써 발바닥의 지압점들이 자연스럽게 지압되고 따라서 혈액이 몸의 각 기관이나 장기에 위에서 아래로 또 아래에서 위로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몸의 작동 기제와 관련 상응한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해 놓으신 것이다. 다시 말해 그렇게 맨발로 걷거나 달릴 때 몸의 각 기관과 장기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인간의 몸을 애초부터 설계한 것이다. 또한 조물주는 인간의 몸에 염증이나 상처가 났을 때 그런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몸 자체에서 방위병을 내려 보내도록 설계했다. 애초 염증 치료에 순기능을 하도록 설계된 정기적으로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가 그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생겨난 활성산소가 몸의 염증을 다 치료하여 임무를 마친 후에는 맨발로 걸을 때 즉각 땅속에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와 결합하여 중화한 후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동시에 몸속으로 들어온 자유전자는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올림으로써 혈액의 점성을 낮추고 혈류의 속도를 높여 심혈관 질환 등이 발병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문명사회가 되면서 전열체인 고무가 들어간 밑창을 댄 등산화, 운동화, 구두 등을 신고 걸음으로써 몸속에 있던 활성산소가 땅속으로 배출될 기회가 차단되었다. 그 결과 염증 치료의 임무를 마친 활성산소는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여 몸속을 돌아다니다가 멀쩡한 세포를 공격하고 몸의 면역력이 약화한 틈을 타 암세포로 돌변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성인병이 발병하거나 노화가 급속하게 전진하여 치명적인 증상들로 나타난다. 또한 신발을 신고 생활함으로써 땅속의 자유전자가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되어 적혈구의 제타전이를 높이지 못해 혈액의 점성이 높아지고 혈류의 속도가 낮아지는 등 심혈관 질환과 뇌질환의 근원적인 발병 원인이 된다. 결국 애초 조물주는 인간이 맨발로 걸으며 활동하도록 설계하셨다. 맨발 걷기를 통한 발바닥의 혈액 펌핑 기능으로 심장의 펌핑 기능을 보완하도록 설계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염증 치유에 임무를 마친 활성산소들이 맨발바닥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설계하셨다. 또 땅속의 자유전자들이 맨발바닥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와 적혈구의 제타 전이를 높여 혈액이 끈적거리게 되는 것을 막고 혈류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설계하셨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그 조물주의 설계 방식에 어긋나는 절연체의 신발, 즉 구두, 운동화, 등산화 등을 신게 함으로써 조물주의 애초 설계도 즉 활동 기제에 반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로부터 인간의 재반 문명병이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해결책은 원래 조물주가 설계한 대로 또 인간을 창조한 애초의 활동 기제를 따라 맨발로 숲길을 걸어야 한다. 그래야 정상적인 혈액의 펌핑 기능이 이루어지고 활성산소가 적절하게 매일매일 맨발로 걷는 숲길의 땅속으로 배출되고 혈액의 점성이나 혈류도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실제 그것이 바로 저자가 운영하는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의 회원들이 살아가는 숲길 맨발 걷기의 삶의 방식이고 그것은 바로 조물주가 인간을 설계하신 대로의 운영 기제를 따른 삶의 방식의 실천이다.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 회원들 사이에 매일매일 치유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숲길을 매일 맨발로 걷기 때문이다. 즉 조물주의 애초 설계대로 사는 방식인 맨발로 숲길을 걸음에 따라 혈액순환이 왕성해져 면역력이 강화된다. 또 활성산소가 즉시 몸 밖으로 배출될 뿐만 아니라 혈액의 점성을 낮추고 혈류의 속도를 높인다. 그리고 몸과 마음의 놀라운 치유의 현상들이 일어난다. 숲길 맨발 걷기의 치유 현상은 바로 그렇게 신발을 벗고 자연 그대로의 숲길을 맨발로 걷는 데서 기인한다. 즉 조물주가 창조한 인간의 활동 기제를 따라 숲길을 맨발로 걷는데 바로 그 치유의 비밀이 숨어있다 할 것이다. 맨발로 걷는 숲길은 산무의 자연치유종합병원. 광주시 외과의 전홍준 박사는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생활을 하면 어떤 만성병도 쉽게 낫는다고 한다. 자연의 질서에 어긋난 생활을 하면 병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 신뢰로 야생동물에게는 암, 당뇨, 고혈압이 생기지 않는다며 여기에서 만성병의 해법도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야생동물들은 근심과 걱정이 없으며 마음이 온전히 쉬고 있다는 것이다. 전 박사는 이 같은 야생동물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 있던 병도 저절로 치료된다는 것이 자연치료의학의 핵심이라고 한다. 우리가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또 근심 걱정이 없는 야생동물의 삶의 방식과 같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전홍준 박사의 이야기는 우리의 숲길 맨발 걷기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하지만 전 박사는 그 실행 방법에 저자가 아는 숲길 맨발 걷기는 언급하지 않는다. 숲속의 동물들이 다 맨발로 걷는데 아마도 전홍준 박사는 숲길 맨발 걷기의 그 경이로운 치유와 힐링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보지 못한 듯하다.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의 한 회원이 숲길에서 만난 등산객에게 맨발로 걸으면 무엇이 좋은가? 라는 질문을 받았다. 원활한 혈액순환으로 몸의 자기치료, 면역력 등이 좋아지는 느낌과 정신적으로 차분하게 안정이 되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점, 그리고 밤에 깊은 잠, 숙면을 하게 되는 점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그 등산객도 즉시 등산화를 벗고 맨발로 함께 걸었다 한다. 이렇게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의 회원들은
숲길에서 다른 사람에게 맨발로 걷기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자발적인 사명감에 충만하다. 맨발로 숲길을 걷는 일이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이로운 치유와 힐링의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회원들은 모두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생활을 스스로 실천해 나가고 있고 맨발 걷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자연 치유의 의사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듯하다. 맨발로 걷는 숲길은 그 자체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자연치유 종합병원이다. 맨발로 숲길을 걷기만 하여도 수많은 질병이 예방되거나 치유됨을 우리 자신과 주변의 여러 회원에게서 매일 듣고 있고 또 확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를 일반 병원과 비교해 산무의 자연치유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맨발 걷기는 복잡한 입원 절차가 필요 없다. 그냥 신발을 벗고 숲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된다. 둘째, 병상에 들어눕는 대신 맨발로 걷기만 하면 되기에 숲길은 병상이 없는 병원이다. 셋째, 숲길은 일체의 진료비나 치료비를 내지 않은, 즉 병원비가 필요 없다. 이 얼마나 좋은 병원인가? 더 나아가 숲길 종합병원에 들어서면 엄청난 자연치유의 종합 서비스가 무한하게 제공된다. 첫째, 어머니 돼지가 여러분의 맨발을 정성껏 지압해준다. 그 지압의 결과 자연스럽게 혈액순환이 활발해진다. 그리고 전홍준 박사가 이야기하는 만병일독의 근원인 혈액을 깨끗하게 순환한다. 둘째, 어머니 돼지가 접지를 통해 온몸에 생성된 독소인 활성산소를 완벽하게 제거해준다. 이로써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 온갖 성인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 셋째, 녹색의 나뭇잎으로 눈을 즐겁게 한다. 넷째, 코로 향기로운 꽃과 풀향기를 맡게 한다. 다섯째, 평소에 듣기 어려운 새소리, 풀벌레 소리 등의 아름다운 합창을 들려준다. 여섯째, 그로 인해 진정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 전홍준 박사가 이야기하는 자연에 순응하는 삶, 자연에 순응하는 치유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기에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의 회원 중에 벌써 많은 치유의 증언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우리가 숲길을 맨발로 걸어야 하는 값진 이유들이다. 걷는 것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플러스 알파의 치유를 이룬다. 제1병원 원장 이명우 박사는 일단 걸어라 라는 글에서 걷기는 1. 뇌를 자극한다. 2. 건망증을 극복한다. 3. 의욕을 북돋운다. 4. 밥맛이 좋아진다. 5. 비만치료제이다. 6. 요통치료에 효과가 있다. 7. 고혈압을 치료한다. 8. 금연치료제이다. 9. 뇌가 젊어진다 등 17가지의 이점들을 정리하여 밝혔다. 실제 운동화를 신고 걷는 것만으로도 그만큼 많은 건강상 유익한 점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걷는 것만 가지고서는 왜 매일 헬스클럽에 트레드밀이나 운동장 등을 뛰고 걷는 사람이 오늘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는지, 또 갑자기 뇌종양으로 쓰러지는지, 또 족저근막염이나 무릎 연골의 통증이나 척추관 협착증 등의 통증이 지속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단순히 걷는 것이 걷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할 확률이 높다는 것만 가지고는 수많은 암 환자, 심혈관 질환자, 근골격계 환자의 숫자가 줄기는커녕 갈수록 늘어만 가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에 맨발 걷기를 해야 할 이유가 존재하게 되고 빛이 난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의 여러 회원의 수많은 치유의 증언들이 증명하고 있다. 즉 운동화나 등산화를 신고 대모산을 다닐 때는 계속 두통이 있거나 암 종양이 커지고 있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에 통증이 있거나 족저근막염이 치료되지 않고 계속 아프거나 무릎 연골의 통증이 계속되거나 척추관 협착증으로 매일 한의원에 가서 대침을 맞거나 안구 건조증으로 계속 안약을 넣었어야만 했다. 그러나 맨발로 걷고부터는 그러한 현상들이 모두 개선되었다는 사실이다. 왜 맨발로 걷는 것이 신발을 신고 걷는 것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경이로운 치유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 구체적인 신뢰들을 웅변해주고 있다. 그동안 여러 사람의 치유의 증언들과 저자의 맨발 걷기의 이론 및
관련 국내외 의사들의 연구 결과와 저서의 주장을 종합하여 일반적인 걷기와 맨발 걷기의 결정적인 차이점, 즉 맨발 걷기의 걷기 플러스 알파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맨발로 걸으면 지압 효과로 인해 몸속 각 장기에 혈액이 왕성하게 공급됨으로써 각 장기가 활성화된다. 따라서 몸의 면역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본다. 그 결과로 감기에 걸리지 않고 정력이 왕성할 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치유, 당뇨병의 치유, 반신마비의 치유 등 눈부신 치유 효과들이 나타난다. 둘째, 맨발 걷기의 접지 효과로 몸속의 활성산소들이 땅속으로 배출됨으로써 현대 문명병의 90% 원인을 제공하는 활성산소를 소멸하게 한다. 그 결과 각종 암은 물론 대사성 질환 등 수많은 소위 문명병의 예방과 치유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관련하여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 31년간 봉직한 암 전문의 김의신 박사가 조사한 성가대원의 면역세포 숫자가 일반인들의 무려 1000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는 맨발로 걷는 사람의 면역세포와 숫자도 모두 그 이상으로 올라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셋째, 미국 심장의인 스테판 시나트라 박사가 2013년도 대체의학 잡지에 게탄 쉬발리에 박사, 제임스 오시만 박사, 리차드 델라니 박사 등 세 사람의 공동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게재했다. 맨발로 접지하고 있으면 땅속에 음전하를 가진 자유전자들이 몸속으로 들어와 적혈구의 제타 전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로 혈액의 점성이 묽어지고 혈류의 속도가 빨라지게 함으로써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 그 결과 맨발 걷기가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 치명적인 질병들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자연치유 전문가인 요셉 메르콜라 박사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었다. 넷째, 숲길을 맨발로 걷게 되면 그동안 고무 재질의 두껍고 딱딱한 밑창을 댄 신발을 신고 걸음으로 인해 발바닥과 무릎, 골반, 요추, 척추 등에 주어졌던 충격들이 제거됨으로써 근공격계를 쌓고 있는 근육이 말랑말랑해지고 그 결과로 족저근막염, 퇴행성 관절염, 척추관 협착증 등이 치유되고 근골격계의 기능이 원활하게 되는 놀라운 치유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사실은 부산의 정형외과의 황윤권 원장의 디스크 권하는 사회라는 책을 통해서도 밝혀졌다. 즉, 병원에서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라 진단하는 통증은 해당 부위 근육이 굳어져 생긴다고 본다. 근육은 본디 길이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운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정 기간 그런 변화가 없는 긴장된 순간이 반복되면 굳어진다. 말랑말랑해야 할 근육이 굳어져서 근육 속 말초신경이 통증을 느낀다. 라는 사실과 그 내용 면에서 일치한다. 결국 숲길, 맨발 걷기의 치유 효과는 단순히 운동화를 신고 걷는 것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걷기 플러스 알파의 경이로운 치유 효과를 가져온다는 결론에 이른다. 우리가 숲길을 맨발로 걸어야 할 결정적인 이유다. 당신의 맨발이 의사다. 앞서 맨발로 걷는 숲길은 환상적인 산무의 자연치유 종합병원이라고 하였다. 입원 절차나 병상도 없고 일체의 진료비나 치료비를 내지 않는 자연종합병원이라는 뜻이다. 거기에다 의사도 간호사도 없으니 사실은 오무의 종합병원인 셈이다. 그런데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에서는 2016년, 18년 중 참여한 많은 회원으로부터 맨발로 걸은 이후 여러 질병이 치유되었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오로지 매일 맨발로 숲길을 걸어 수많은 질병이 치유되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약봉투를 다 가져다 버렸고 이제는 한의원에 가서 살다시피 하는 일들도 없어졌다. 숲길을 맨발로 걷는 단순한 일만으로 이루어진 자연치유의 현상들이 일어난 것이다. 대한걷기연맹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걷는 자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슬로건이 대문에 걸려 있다. 그만큼 두 다리로 걸으면, 즉 걷기 운동을 많이 하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실제 많이 걸어야 건강에 좋다는 점에서 이 슬로건은 옳다. 세계보건기구도 걷기를 비만 등을 퇴치하는 주요 운동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렇다면 대한걷기연맹에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라는 슬로건은 우리 맨발로 걷는 사람에게 더 잘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바로 당신의 맨발이 의사이다 라는 것이다. 관련하여 본서에서는 맨발 걷기의 경이로운 치유 효과를 맨발 걷기의 이론들과 다양한 사례 등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는 바 당신의 맨발이 의사이다 라는 관점에서 치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러분이 맨발로 숲길을 들어서면 우리의 맨발 의사가 여러분의 발바닥을 정성껏 지압해준다. 발바닥에 있는 모든 지압점을 돌멩이, 나무뿌리, 나뭇가지 등 땅 위에 여러 진료를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지속해서 지압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몸속의 각 장기와 기관에 혈액을 왕성하게 공급한다. 결국 몸 전체에 혈액의 순환이 원활하게 함으로써 각 장기와 기관의 작동이 활발해지고 그 결과 몸의 면역체가 강화된다. 각 장기가 건강해지니까 온몸 전체가 건강해지고 결국 강력한 치유 효과가 나온다. 당신의 맨발이 의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맨발이 의사인지 좀 더 과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맨발 걷기는 땅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를 몸속으로 끌어올린다. 그리고 몸속을 돌아다니는 무수한 활성산소, 즉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 현대 문명병의 90% 이상의 원인을 제공하는 양전하의 활성산소를 중화시킨다. 이것은 맨발 의사의 중대한 황산화 처치이다. 결국 몸속의 활성산소를 다 중화하고 땅속으로 배출함으로써 각종 암의 예방과 치유의 기제를 작동시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맨발 걷기는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들을 적혈구로 끌어올려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올려준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제타 전이를 올리고 그 결과 혈액의 점성을 낮추어 혈류의 속도를 높인다. 즉 맨발 걷기로 혈액을 끈적거리게 하지 않고 묽어지게 한다. 그 자체만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결국 맨발 걷기는 맨발로 걷는 모든 사람의 혈액을 묽게 하여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을 일으키는 그 치명적인 질병들을 예방하거나 치유해주는 놀라운 의사다. 우리가 맨발로 걷는 것은 발을 지압해주고 접지해줌으로써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순환시켜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줌과 동시에 몸속의 활성산소를 모두 중화하고 배출함으로써 암의 근원을 제거해준다. 어떻게 보면 맨발 걷기는 요즘 회자하는 면역 항암제를 자가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과 진배 없는 중요한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올려 혈액의 점성을 떨어뜨림으로써 혈전의 생성을 방지하고 심장마비, 뇌졸중 등 치명적인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고 또 치유해주는 것이다. 결국 당신의 맨발이 의사이다 라는 정의는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 앞서 이야기한 숲길은 종합병원이다 라는 명제도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숲길은 자연치유의 종합병원일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맨발로 걷는 우리의 맨발이 의사이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다. 이에 틈나는 대로 자연치유 종합병원인 숲으로 가서 무비용의 맨발 걷기를 해보시기를 권한다. 지압과 접지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독자 여러분이 직접 느껴보셨으면 하는 것이다. 혹시 혼자 맨발로 걷기가 힘든 분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강남의 대모산에서 시작하는 저자의 무료 숲길 맨발 걷기 프로그램인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로 오시기 바란다. 제2장 맨발 걷기 치유의 이론과 생리학적 근거. 사람들은 맨발 걷기가 몸에 좋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안다. 그런데 실천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현대 사회의 생활 환경이 맨발로 숲길을 걸을 수 있는 여건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맨발 걷기가 왜 건강에 좋은지 좀 더 과학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려는 노력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중 2006년 저자가 맨발 걷기와 건강의 효용성에 관한 최초의 이론서이자 실용서인 맨발로 걷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펴냈다. 맨발로 걷는 그 즐거움과 저자가 2001년부터 폴란드 카바티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서 경험한 치유 효과를 과거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압요법의 그 치유의 근거를 찾아내면서 맨발 걷기는 바로 자연과 숲길이 주는 발 마사지라는 개념을 정립하였다. 그 이후인 2010년 미국의 전기기술자
클린트 오버와 심장의학자인 스테판 시나트라 박사 등이 공동으로 저술한 어싱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인체에는 전기가 흐르고 지구에도 전기가 흐른다라는 전제로 대지와의 접촉으로 인체 본래의 전기적 상태를 복원하고 그로 인해 통증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 그것이 어승이다라는 이론을 세웠다. 에너지 의학의 저자인 제임스 오시만 박사는 이 책의 서문에서 접지는 인체 본연의 전기적 상태를 복원하고 유지해서 일상생활에서 최상의 건강 상태로 활동할 수 있게 해준다. 태고적부터 존재해온 자연적인 땅속 에너지는 최상의 항염증제이자 항노화제다라고 정의하였다. 저자는 위 접지 이론이 충분한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바로 조물주가 인간을 창조한 정교한 시스템 일부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위 클린트 오버 등 저자들도 접지 패드 등 인공적인 기구를 사용한 접지 효과 등을 주장할 뿐 숲길 맨발 걷기를 통한 경이로운 치유와 힐링의 효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목을 하지 않았다. 이에 저자는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의 대모산에 무료 숲길 맨발 걷기로의 초대 프로그램인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을 개설, 이를 토대로 저자가 위 이론과 실험 결과 등을 참고하여 확립한 여러 이론과 저자가 개발한 맨발 걷기의 7가지 걸음 및 맨발 산행 방법 등을 지도하고 공유하며 숲길 맨발 걷기가 갖는 그 경이로운 치유와 힐링의 효과를 전파 계몽해 왔다. 치유의 이론적 근거, 지압 이론. 자연이 선사하는 비용 효과 만점인 최고의 지압요법. 사람들이 왜 맨발로 걸으세요? 하고 물을 때 저자는 답한다. 우선 맨발로 걸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다양한 지표면과 맨발의 접촉 자체가 아주 상쾌하고 즐거운 촉감을 부여해 주지요. 관능의 즐거움과 아름다움도 있고요. 거기에다 맨발로 걷는 것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땅 위의 흙과 그 표면에 돌출된 작은 조약돌이나 나뭇가지, 솔방울 등이 맨발바닥에 리플렉솔로지 요법과 같은 지압을 해줌으로써 혈액순환을 활성하게 하고 모든 내장과 장기들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만병의 근원적인 치유를 가능케 해주는 자연의 지압이고 마사지입니다. 관련하여 아프리칸 리폴렉솔리지 아카데미 빌 폴로코 학장은 리폴렉솔리지는 강력한 자연 건강과학으로서 발, 손, 그리고 귀에 분포한 반사구들과 몸의 각 기관과의 관계를 연구함과 동시에 그 반사 부위를 손가락과 엄지 부위 등으로 지압함으로써 건강을 증진함과 동시에 적절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자연 치유 요법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은 발바닥에는 신체 각 부위에 상응한 반사구들이 지도처럼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의 발견에 근거하고 있고 그 특정 반사구에 전문적인 지압을 가함으로써 상응한 신체 기관의 기능을 향상하고 나아가 신체 본연의 균형을 회복하게 한다는 원리이다. 이러한 리폴렉솔리지 요법은 고대 중국과 이집트 등지에서 이미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는 1913년 윌리엄 피츠제럴드 박사가 몸의 특정 부위에 압력을 가하면 연관 부위에 마취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는 신체의 각 부위를 10개의 동등한 수직구역으로 구분하고 한 부위에 압력을 가하면 해당 부위의 모든 신체 기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존 세라피라는 이름으로 학계에 발표하였다. 그리고 1930년대에 들어 치료사 유니스 잉햄이 발을 지압하면 몸 전체의 건강이 완화되고 질병의 치유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새로이 발견함으로써 리플렉솔로지에 대한 이론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체계화되었다고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발 마사지나 발 지압 등이 모두 그러한 리플렉솔리지 이론에 근거한 자연적인 건강요법이다. 그러한 건강요법은 의학적인 처방이나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웰빙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생활 속 대체의학 요법의 하나라 하겠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리플렉솔리지의 전문가들이 보고하고 있는 리플렉솔로지의 효과가 한결같이 혈액순환의 활성화, 긴장의 완화 및 신체 각 기관의 해독작용과
낡은 조직과 세포의 재생 작용 등을 통한 면역 체계의 강화를 들고 있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맨발 걷기의 경이로운 치유 효과 역시 상기 리플렉솔로지 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 즉 맨발로 대지를 밟게 되면 자연적으로 지표면에 놓여있는 돌멩이나 나무뿌리, 나뭇가지 등의 다양한 물질이 발바닥의 각 부위와 상호 마찰하고 땅과 그 위에 놓인 각종 물질이 발바닥의 각 반사구를 눌러주고 지압해준다. 바로 자연이 주는 지압이요 자연이 해주는 발 마사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숲길 맨발 걷기는 자연이 선사하는 리플렉솔로지 요법이다. 다만 리플렉솔로지 요법은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사나 타인의 손을 빌려야 지압 효과를 얻게 되는 데 비해 맨발 걷기는 혼자서 숲길을 맨발로 걷기만 하면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데 그 차이가 있다. 따라서 그 용이성이나 경제성, 효용성에 있어서 숲길 맨발 걷기는 통상의 리플렉솔로지 요법을 훨씬 능가한다. 거기에다 리플렉솔로지 요법은 타인의 힘을 빌려 건강의 회복을 도모한다는 수동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맨발 걷기는 자신의 판단과 스스로 맨발로 걷는다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도모한다는 능동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맨발 걷기는 자율적인 의지로 행위한다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더욱 리플렉솔로지 요법은 타인으로부터 발의 지압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조금은 이기적 행위요 처치이지만 맨발 걷기는 숲길의 맨 땅 위를 맨발로 걸음으로써 자신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합일과 사랑 그리고 무생명에 대한 애정까지도 눈뜨이게 하는 이타적 행위와 처치에까지 미친다는데 그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리플렉솔로지 요법이나 숲길 맨발 걷기가 모두 발바닥에 산재한 다양한 반사구들을 자극함으로써 건강의 증진과 신체와 정신의 근원적 균형을 회복한다는데 그 근본을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의 문명병을 치유하는 근원적인 대체의학 요법의 하나로서 각각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리플렉솔로지 치료사로부터 발의 지압을 받든 맨발 걷기를 통해 자연적인 리플렉솔로지 효과를 보든 그것은 각자 판단의 몫이다. 그러나 일체의 비용이나 경비가 소요되지 않으면서도 리플렉솔로지 요법, 고유의 지압 효과까지도 얻게 되는 숲길 맨발 걷기는 현대인이 누릴 수 있는 무비용 최상의 웰빙 수단이자 대체의학 요법의 하나이다. 접지 이론 숲길 맨발 걷기 시 우리의 몸이 받아들이는 땅의 기운, 즉 지기는 땅의 정기적 에너지로 인체 본연의 정기적 생태를 복원, 유지하여 최상의 건강 상태로 활동할 수 있게 해준다. 땅을 맨발로 밟을 때 우리는 땅의 기운, 즉 지기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땅의 기운은 도시 안에 있는 공원이나 야산을 걸을 때보다 도시 밖의 큰 산을 걸을 때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저자가 과거 폴란드 남부지방에 있는 동유럽 알프스 타다르 산맥을 맨발로 밟았을 때 느꼈던 그 쩌릿쩌릿한 기운은 아직도 몸에 생생하다. 그러한 기운, 즉 지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지구의 에너지장이자 전기장에서 분출되는 기운이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태양 방사선, 번개, 지구 핵 등에서 나오는 열 등으로 끊임없이 충전되는 거대한 배터리와 같다. 그러한 지구가 방출하는 자연적인 전기적 에너지를 받아야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모든 동식물이 살아가는 지구 생태계의 본질이다. 그런데 우리가 신발을 신고 있으면 그 안에 깔린 고무 밑창이 합성물질이나 고무 재질로 만들어진 전련체이다. 이로 인해 땅과 우리 몸과의 정기적 에너지 교류가 단절된다. 반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을 밟고 걸으면 우리 몸은 이 지구의 대지로부터 정기적 에너지를 자연히 공급받는다.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우리 몸의 전압을 재면 후술하듯이 통상 3에서 6볼트 정도로 측정되는 데 반해 맨발로 땅을 밟은 상태, 즉 접지된 상태에서 전압을 재면 땅의 전압과 같은 0볼트로 바뀌는 데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종일 신발을 신고 사는 우리 현대인의 경우 몸속의 동활성 산소는 양전하를 띈 상태에서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전압을 올리고 있다. 원래 활성산소는 몸에 곪거나 상처가 난 곳을 치유하라고 몸 자체에서 보내는 방위군이다. 그러한 상처를 공격하여 치유하고 나면 활성산소는 맨발과 맨땅의 접지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몸의 멀쩡한 세포를 공격하여 악성 세포로 바뀌게 한다. 우리 몸에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성인병이 발생하는 이유가 동활성산소의 역기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활성산소를 없애는 방법은 바로 맨땅이나 대지와 접지를 하는 것이다. 지구 표면이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로 충만해 있기 때문이다. 즉 맨발로 땅을 밟으면 우리 몸속에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가 지표면에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와 결합하여 중화된다. 마치 건물 옥상에 피뢰침을 설치해 놓으면 벼락이 떨어질 때 피뢰침을 통해 접지된 땅 속으로 그 낙뢰의 전기적 에너지가 소멸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미국의 전기기술자인 클린트 오버가 2010년 그러한 접지 원리를 발표하였고 심장 전문의 스테판 시나트라 박사 등 의사들과 공동 작업하여 그 치유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결과를 어싱이라는 책 발표하였다. 이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옛 사람들은 말 그대로 흙을 사랑했다. 땅에 앉아있으면 대자연의 보살핌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땅과의 접촉은 피부에도 좋았다. 옛 사람들은 목화신을 벗고 신성한 대지에서 맨발로 걷기를 좋아했다. 흙은 위안을 주고 힘을 북돋아주며 정화하고 치유한다 라고 한 원리와 같다. 이는 실제 땅속의 전기 신호, 땅 에너지,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가 사람 몸과 접지를 통해 체내로 유입되어 안정화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숲길을 걸으면 전자의 형태로 전기적 영양소를 섭취하고 몸에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몸의 안정과 균형을 가져오는 이치이다. 접지는 이와 같이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배출시킴은 물론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올려 혈액의 점성을 낮춤과 동시에 혈류의 속도를 올려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을 예방하거나 치유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것이 바로 숲길 맨발 걷기의 또 하나의 이론적 근거이자 우리가 숲길을 맨발로 걸어야 하는 이유이다. 치유의 생리학적 근거, 지압 효과, 혈액의 펌핑 기능, 강화를 통한 혈행의 개선. 저자의 집 근처에 사는 왼쪽 반신마비 환자였던 조옥순 씨는 뇌졸중으로 5개월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저자의 맨발 걷기 권유로 2018년 9월 중순쯤 퇴원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맨발로 지압 보도를 걸은 지 3주 만에 마비되었던 왼발로 땅을 쾅쾅 차고 2개월 만에 왼쪽 뺨과 목 부위까지 차례로 마비가 풀리고 3개월여 만에 왼쪽 몸이 절뚝거리는 모습이 거의 사라질 정도로 빠른 치유 현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4개월이 되자 이제는 마비되었던 왼쪽 발이 오른쪽 발보다 더 힘이 생겼다. 이제는 정상인과 거의 같이 걸으며 뛰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맨발로 자갈 지압 보도를 밟으니 하루가 다르게 몸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며 연신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인다. 거기에다 몸무게까지 약 10kg이 줄어들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한다. 160을 오르내리던 혈압도 이제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와 의사의 처방으로 고혈압 약도 5알에서 1알로 줄었다 한다. 놀라운 치유의 진전이다. 그때 옆에 있던 그녀의 남편이 처음 그녀에게 뇌졸중이 왔을 때 당시 MRI 사진에서 뇌의 왼쪽과 오른쪽에 2줄씩의 핏줄이 있었는데 오른쪽 2개 핏줄은 까맣게 보였고 왼쪽 2개 핏줄은 손가락 길이 정도로 하얗게 변해 있었다고 설명해 주었다. 뇌의 왼쪽 부위 핏줄이 터져 피가 혈관 밖으로 흘러나왔고 그 결과 몸의 왼쪽 부분에 반신마비가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뇌졸중 증세가 온 지 30분 만에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여 수술하지 않고 약물 치료로 혈관에 굳어있던 피를 녹였고 그로부터 1개월 정도 만에 하얗게 변했던 부분이 거의 다 까맣게 변하면서 나름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하고 요양병원으로 옮겨 물리치료를 계속하였지만 마비된 왼쪽 반신의 정상화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던 차에 저자를 만나
오롯이 맨발 걷기 하나로 새로운 치유의 과정이 시작되었다. 보통 이런 환자는 몇 년을 치료받아도 마비가 언제 풀릴지 기약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맨발 걷기로 단 2달여 만에 왼쪽 반신의 뺨, 목, 팔, 발 등의 마비가 차례로 풀려내렸고 3개월 차에는 마비되었던 왼팔을 휘휘 돌리고 4개월 차에는 2발로 뛰어다닐 정도로 놀라운 치유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그러한 치유가 가능하였던 것일까? 이는 맨발 걷기의 첫 번째 이론적 근거인 지압 효과의 직접적인 치유의 결과이다. 즉 하루 2시간씩 오전, 오후 2회씩 맨발로 자갈을 깐 지압 보도를 밟으며 발바닥의 수축 위안을 반복하면서 혈액의 펌핑을 지속하여 강화했다. 그 결과로 빠른 속도로 올라온 혈액이 심장으로 힘차게 돌아온 다음 다시 그 힘을 받아 심장에서 더 힘차게 뇌 쪽으로 혈액을 뿜어 올렸다. 뇌의 해당 혈관의 혈액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뇌의 지배를 받는 신경계통 기관들이 정상으로 작동하면서 몸의 왼쪽 각 부위 마비가 모두 풀리고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다. 같은 이치로 저자의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의 회원 중 심방세동 환자 서옥순 씨의 치유 사례 역시 지압 효과에 따른 혈액의 펌핑 기능의 강화 및 정상화에 따른 또 다른 치유 사례이다. 통상 심방은 정맥혈을 심실로 전달하여 심실이 효과적으로 혈액을 짜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심방세동 환자는 심방이 불규칙적이고 가늘게 빠른 속도로 떠는 질병이다. 정맥혈이 심실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서 마치 고춧가루를 뿌린 듯한 가슴 통증과 답답함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맨발로 숲길을 걸으면서 맨발 바닥의 펌핑 기능이 강화됨과 동시에 그러한 심방의 불규칙한 작동이 정상화되었고 그 결과 지금은 그러한 참기 어려웠던 가슴의 통증이나 답답함이 사라지거나 개선된 것이다. 조옥순 씨의 왼쪽 반신마비의 치유나 서옥순 씨의 심방세동의 문제점 치유 등은 맨발 걷기의 첫 번째 이론적 근거인 발지압 효과가 작동함으로써 주어진 치유의 선물이다. 결국 치유의 현상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생리학적 근거와 이유가 뚜렷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치유의 현상은 위 두 환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맨발로 숲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심장 기능과 뇌 활동의 강화라는 소중한 선물로 주어지고 있다. 접지 효과 활성산소의 체외 배출 저자의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의 한 회원인 최술래 씨가 이사 전 수지에서 맨발 산행할 때 한 남자분에게 맨발 효과를 알려드렸는데 그분은 저 덕분에 6개월간의 맨발 걷기로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와 10년 동안 먹던 고혈압, 당뇨약을 다 끊었다며 담당 의사가 어떻게 된 것이냐며 놀라워했답니다. 우리 맨발 화이팅이라고 소식을 알려왔다. 놀라운 일이다. 6개월 맨발 걷기로 당뇨와 고혈압 약까지 다 끊었다니 그 역시 새로운 치유의 기적이다. 이러한 놀라운 치유의 사례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론적인 또 생리학적인 근거가 뚜렷한 것이다. 즉 맨발 걷기의 첫 번째 이론적 근거인 지압 효과와 두 번째 이론적 근거인 접지 효과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좀 더 부연해 설명하면 첫째, 맨발바닥의 지압 효과로 인한 혈액의 펌핑 작용으로 깨끗한 혈액이 혈관을 타고 발바닥에서 심장까지, 심장에서 머리끝까지 원활하게 순환함으로써 몸 전체에 펼쳐져 있는 신경체계는 물론 몸 자체의 면역체계를 끊임없이 강화해준다.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마비되었던 신체 부위의 기능을 정상으로 복구함은 물론 혈액이나 혈행 관련 모든 질병을 치유한다. 둘째, 접지 효과로 인해 활성산소가 없는 깨끗한 몸을 유지해 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높임으로써 혈액의 점성을 낮추어 암이나 심혈관 질환, 뇌졸중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준다. 두산백과는 활성산소의 정의를 현대인의 질병 중 약 90%가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암, 동맥경화증, 당뇨병, 뇌졸중, 심근경색증, 간염, 신장염, 아토피, 파킨슨병, 자외선과 방사선에 의한 질병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몸속의 활성산소를 없애주면 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결국 숲길 맨발 걷기로 일체의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가 일거의 맨발을 통해 땅속의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와 결합하고 중화하여 소멸하는 바, 이는 두산백과의 현대인의 질병 중 약 90%가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고, 그러한 질병들에 걸리지 않으려면 활성산소를 없애주면 된다는 처방에 그대로 부응하는 것이다. 적혈구 제타 전이를 높여 혈액 점성을 낮추고 혈류 속도를 개선하다. 2013년 미국의 대체 및 보안의학 잡지 2013년 19에 실린 접지는 혈액의 점성을 낮추어준다. 심혈관 질환의 핵심 요인이라는 논문을 보면 10명의 건강한 성인으로 구성된 피실험자들에게 접지를 시킨 후 2시간 동안 그 혈액 속의 제타 전이의 변화와 점성 및 혈류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가 나와 있다. 이 결과는 10명의 모든 피실험자에게 제타 전이가 -5.28 MV에서 14.3 MV로 평균 2.70배가 개선되었고, 그 결과 혈액의 점성과 응집 현상을 낮추었으며, 그로 인해 혈류의 속도가 평균 8.15 마이크로미터/S에서 21.8 마이크로미터/S로 2.68배 개선되었다. 이러한 접지 효과는 제타 전이는 물론 점성도와 혈류의 속도 개선 등 모든 점에서 유사한 배수로 개선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접지는 땅으로부터 자유전자를 받아들임으로써 적혈구의 제타 전이를 높이고 점성을 같은 비율로 낮추고 혈류를 개선함으로써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현격히 줄여주는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근원적인 치유책이라는 중요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위 논문에서 저자들은 평소 운동이나 트랜스 지방을 제거하고 당분 섭취를 줄이고 금연하고 오메가3를 섭취하는 일 등은 혈액의 점성을 낮추고 혈류의 개선을 돕기 위한 일들이다. 그런데 접지는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고도 그러한 효과를 가져다주는 놀랍도록 단순한 일이다라며, 접지는 자연적인 혈액 희석제이다. 만약 당신이 와파린이나 쿠오마딘과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담당 의사에게 맨발로 접지하고 난 후 당신의 혈액 응고 시간을 측정하게 한 후 약의 복용량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라고까지 권고하고 있다. 한편 위 실험 결과의 공저자인 심장의학자 스테판 시나트라 박사는 그의 웹사이트에서 접지, 즉 맨발 걷기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묽어진 피 또는 혈액의 점성이 낮아졌다는 사실이다. 피가 묽어지면 몸의 각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더 빠른 속도로 전달하고 동시에 그 세포들로부터 나쁜 독소를 빠른 속도로 제거해준다. 반대로 진득거리는 피는 엉겨붙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인다. 최근에 파일럿 연구에서 나와 다른 연구자들이 10명의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지 기구를 이용한 접지 전과 2시간 접지 후에 혈액을 채취하여 암시야 현미경에 장착한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접지는 혈액의 점성을 낮춤과 동시에 혈류를 개선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즉 적혈구는 제타 전이가 증가하고 혈액의 점성이 낮추어졌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2시간 만에 접지에 따른 이러한 변화는 하루 2시간씩 맨발로 숲길을 걷는다면 심장마비나 뇌출혈의 위험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 활성산소가 중화되고 소멸할 뿐만 아니라 혈액의 점성이 묽어지고 혈류의 속도가 개선되어 위 두산백과가 적시한 현대 문명병의 90%가 예방된다는 이치가 되는 것이다. 그 결과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 회원들의 뇌졸중 후 신체 마비의 치유는 물론 심방세동의 치유, 갑상선암의 치유, 유방암의 치유, 만성 두통 및 족저근막염의 치유, 아토피 피부염의 치유, 컴퓨터 증후군의 치유, 이석증의 치유, 당뇨병과 갑상선암의 동시 치유, 불면증의 치유는 물론 당뇨 및 고혈압의 치유 등으로까지 이어진 사실이 그를 입증한다. 맨발 걷기의 치유는 지압과 접지의 승수 효과. 우리가 숲길을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소위 접지를 한다는 것이고, 접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대지가 정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실제 땅속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배터리로서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들이 풍부하다. 맨발로 접지하는 순간 그 자유전자들이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들어온 자유전자는 우리 적혈구의 표면, 전하 즉
제타 전이를 올리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제타 전이가 올라간다는 것은 적혈구 속 입자들의 반발력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혈액의 끈적끈적한 점성이 낮아져 피가 묽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맨발로 걷지 않고 단지 땅에 발을 대고만 있어도 생긴다. 발을 땅에 대고만 있어도 적혈구가 땅속의 자유전자를 받아들여 제타 전이가 올라가고 점성이 낮춰진다. 점성이 낮춰진다는 것은 피가 묽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접지가 사람의 심혈관 질환의 유무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시사한다. 심혈관 질환의 원인은 바로 피가 진득진득해져 혈전이 생기고 그 혈전이 어디선가 혈관을 막음으로써 발병한다. 심장의 혈관을 막으면 심장마비가 되고 뇌의 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되는 바 그런 현상들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효과가 바로 맨발의 접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전술한 가에탕 슈발리에 박사와 심장 전문의인 스테판 시나트라 박사, 제임스 오시만 박사, 리차드 델라니 박사 등 4사람의 관련 공동 실험 결과 10명의 모든 피실험자에게서 제타 전이가 평균 2.70배 개선되었고 그 결과로 혈액의 점성과 응집 현상을 낮추었으며 그로 인해 혈류의 속도도 평균 2.68배 개선되었다. 이러한 접지 효과는 제타 전이는 물론 점성도와 혈류의 속도 개선 등 모든 점에서 거의 유사한 배수로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접지는 땅으로부터 자유전자를 받아들임으로써 적혈구의 제타 전이를 높이고 점성을 같은 비율로 낮추고 혈류 역시 같은 비율로 개선함으로써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현격히 줄이는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근원적인 치유책이다. 그런데 맨발로 숲길을 걷는 우리는 단순히 접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숲길을 맨발로 걸으며 움직인다. 그리고 어머니 돼지로부터 맨발의 지압을 받는다. 우리의 맨발이 땅 위에 널려있는 돌멩이, 자갈, 나무뿌리, 나뭇가지들과 끊임없이 접촉하면서 그러한 진료들로부터 자연적이고 무차별적인 지압을 받는 것이다. 앞서 인용한 실험은 단순히 접지만 하고 조용하고 정적인 행위이지만 숲길을 맨발로 걷는 것은 동적인 행위로서 땅과의 접지 플러스 땅으로부터의 지압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행위다.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맨발로 걸으며 땅의 진료들로부터 지압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동적인 행위가 여기서 어떠한 효과로 나타나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위 실험은 그러한 지압 효과에 관해서는 일절 고려하지 않은 실험 결과이기 때문이다. 맨발 걷기에서도 앞서 이야기한 정기적인 접지작용 때문에 우리가 맨발로 숲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혈액 속 적혈구에 제타 전이가 올라가고 동시에 점성이 낮춰지면서 혈액이 묽어지는 현상이 생긴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상태에서 맨발 걷기를 하면서 지압까지 받는 것이다. 즉 발바닥의 각 지압점들에 대한 마찰, 즉 지압을 통해 우리 몸에 해당 장기에 지속해서 혈액을 왕성하게 공급하도록 지압 효과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숲길을 맨발로 걷는 우리 몸은 접지를 통해 혈액이 묽어지는 효과와 지압을 통해 혈액이 왕성하게 흐르도록 혈류의 자극이 강하게 주어지는 상태가 된다. 결국 맨발로 걷는 사람들의 혈액순환은 접지 효과로 혈액이 묽어지고 동시에 지압 효과로 혈액순환이 더욱더 왕성하게 이루어져 그 효과가 상승하여 나타난다. 다시 말해 맨발 걷기의 경우 접지 효과로 혈액이 묽어진 상태에서 그 혈액을 각 장기로 몸 전체로 더 활발하게 공급하기 위한 지압 효과가 더해짐으로써 혈액순환의 개선이 승수 효과로 나타난다. 숲길을 맨발로 걸을 경우 앞선 연구의 피실험자들처럼 단순히 앉아서 접지하여 혈액의 점성이 낮춰지고 혈류가 개선되는 그런 정적인 효과보다 접지와 동시에 맨발로 걸으며 지압 효과를 받기 때문에 혈류의 개선 정도는 앞의 피실험자들보다 훨씬 더 빨라져 더 왕성하게 혈액이 순환되고 결과적으로 건강 증진 효과 역시 단순한 접지보다 맨발 걷기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맨발 걷기의 치유 효과는 접지와 지압의 승수 효과로부터 비롯되는 놀라운 자연 치유 현상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발바닥 아치와 발가락 추동력의 생리학적 메커니즘. 맨발 걷기 치유의 또 다른 생리학적인 근거는 발의 구조, 특히 아치의 기능이 담보하는 신체의 균형 잡힌 직립 자세의 확보와 유지, 작동과 앞으로 땅을 차고 나아가는 발바닥과 발가락의 추동력의 메커니즘이다.
인간은 원래 조물주로부터 맨발로 걷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체중이 60kg인 사람이 하루에 1만 보를 걷는다면 평균 약 7.5km를 걷게 되고 그 경우 7.5km를 걸을 때 발의 압력은 한 걸음당 60kg으로 계산 시 하루 걷기로 인해 발에 가해지는 무게는 대략 하루 600톤 정도로 실로 엄청난 힘이 발에 전달되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체기관 정보기관에 의하면 이러한 무게의 힘을 받는 발 한쪽은 26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뼈의 각각은 19개의 근육과 13개의 하지 힘줄이 횡과 종으로 아치를 형성하여 인간의 균형 잡힌 직립자세의 확보와 보행을 가능하게 한다. 또 발에는 발이 받는 긴장과 비틀림을 견디게 해주는 107개의 인대가 있으며 이러한 인대는 발의 관절을 결합하는 강력한 띠 모양으로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발의 모양과 기능을 유지한다. 특히 족저근막은 강력한 반신 축성 조직으로 발 뒤꿈치에서 넓게 퍼져서 발 등뼈, 머리 부분에 부착되어 발바닥을 덮고 있는데 발바닥 전체의 형태를 유지하고 발의 상부 구조의 기초이며 충격을 흡수한다. 이러한 발의 주된 역할은 서 있거나 걸을 때 몸을 지탱하고 이동 시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한다. 발에는 내측 세로궁, 외측 세로궁, 전족부 가로궁, 중족부 가로궁 등 4개의 아치가 있는데 이러한 아치들은 서 있거나 걸을 때, 달릴 때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아치가 없다면 원상 회복력이 현저히 감소하여 이동할 때 충격 흡수를 할 수 없고 평발의 경우처럼 발을 질질 끌어 이동할 때 지렛대 기능을 상실한다. 또한 한겨레 신문의 이기루 기자가 쓴 건강 칼럼에 의하면 인간은 두 발이 가진 이런 구조와 기능 덕분에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엄지발가락으로 체중을 분산시키면서 중심을 잡아주고 네 발가락과 함께 앞으로 걸어가게 한다. 이때 발의 아치형 구조는 몸의 체중과 압박감을 스프링처럼 흡수해준다. 발꿈치 뼈는 모든 균형을 잡아주고 버티게 해준다. 발목의 관절이 빗나가지 않고 정확히 앞으로 서서 걸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발의 인대와 근육, 뼈의 모든 구조물이 완벽한 직립보행의 예술을 만든다. 사람이 걸을 때 3단계를 거친다. 발 뒤꿈치로 강하게 딛고 발바닥 전체로 힘을 이동한 다음 그 힘을 발가락에 실어 박차고 앞으로 나간다. 만약 발가락 힘이 없으면 박차는 힘이 약해지고 바닥에서 발목을 떼는 힘까지 떨어진다. 발가락의 힘이 많이 약해지면 발가락을 질질 끌며 걷게 된다. 그러면 바닥에 작은 요철만 있어도 걸려 넘어지곤 한다. 특히 걸을 때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지 못하면 발바닥 앞쪽에 체중을 실어 땅에 딛게 된다. 이 경우 전신의 균형이 깨지면서 하체의 다른 근육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무리한 힘이 가해진 발 부위에는 굳은 살이 생긴다. 시간이 지나면 발목과 무릎, 골반, 척추까지 뒤틀리게 된다. 평소 하찮게 여기는 발가락을 무시한 결과가 온몸의 질병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발이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구성되어 있기에 오래전 뛰어난 자연과학도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간의 발은 공학기술 최고의 걸작품이요 예술작품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문명사회가 되면서 구두를 신게 되었고 그 속에는 높고 낮은 전련체에 고무 밑창을 끼워 넣어 착용한다. 결국 원래 창조된 발의 발 뒤꿈치, 발바닥과 발가락의 기능이 차례로 또 정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구두에 꽉 짜인 좁은 공간 속에 발 전체가 갇혀 조여진 상태에서 정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간의 몸과 체형이 정상적인 직립의 각도에서 조금씩 이탈하게 되었다. 동시에 발가락은 본연의 맨땅을 부채살처럼 펴서 스탬프를 찍듯이 끌어당기는 정확한 추동력을 상실했다. 거기에다 딱딱한 고무 밑창을 씀으로써 발바닥의 아치가 제대로 형성하지 아니하고 평발처럼 변질되는 현상이 생겼다. 때문에 몸의 군 골격계가 균형을 상실하고 이상이 초래되었다. 엄지발가락의 뼈가 튀어나오는 무지외반증이나 무릎이 틀어지고 골반 척추, 경추가 틀어지는 등 근골격계에 발생하는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신는 구두나 하이힐, 등산화 등의 고무 밑창에서부터 비롯되었다. 한 예로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의 회원 이용자 씨는 5년 전 무릎 연골 수술을 받았는데도 통증이 가시지 않아 매년 1~2회씩 연골 주사를 맞았다. 그런데 저자의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에 와서
평소 신던 등산화를 벗어 던지고 같이 맨발로 걸은 지 2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사라졌다. 구두를 신는 일상의 생활에서 비롯된 무릎 연골의 통증이 수술이나 약으로도 5년여간 없어지지 않았는데 구두를 벗고 맨발로 걸은 지 2달 만에 그 통증이 해소된 것이다. 또 한 가지 사례가 더 있다. 바로 저자의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 회원 김명애 씨는 남편의 친구가 고관절 통증으로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맨발로 한 번이라도 걸어보라고 강력히 권유하여 마침내 맨발로 걷게 되었다. 그리고 한 달을 맨발로 걸었더니 고관절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한다. 고관절 수술 자체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맨발 걷기를 알려준 위 김명애 씨를 저녁에 초대하여 한턱을 크게 내었다 하고 이제는 친구들까지 10여 명을 맨발 걷기로 인도하여 같이 맨발로 등산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결국 위에서 상세히 설명한 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생리학적 이론과 위 2가지의 치유 사례는 숲길 맨발 걷기 효과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생리학적 근거와 이유가 뚜렷하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백히 증명해 주었다.